동화 파랑새 속 남매는 꿈에서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으러 미래의 나라로 가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닫는다.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라는 것을. 행복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동화.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존재할까?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쟁취해서 손에 넣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도파민 분비는 곧 행복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업무를 할 때 의욕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나요?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일할 때 동기부여와 집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최근 뇌과학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뇌의 여러 기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령 의욕, 집중력, 학습 능력, 기억력, 상상력, 업무 효율 등이 그러한 예이다. 뇌의 어느 부분이 인간의 이런 능력에 관여하는지, 그 기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틈틈이 지난 15년간 뇌과학 분야를 연구해왔다.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 대학에서 3년간 유학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GABA 등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증 환자와 자살한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논문과 책을 읽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뇌를 연구했다. 매일 실험을 거듭하며 나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이런 지식을 좀 더 빨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여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힘든 업무도 즐겁게 하고 뇌의 잠재력을 높여 같은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동기부여나 집중력과 관련된 책들 중에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것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든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같은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고 일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뇌는 불쾌함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마음가짐을 끌어모아 불쾌한 일을 계속하면 절대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몇 달이고 계속하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는다. 업무 효율이 제자리 걸음인데 그치지 않고 건강마저 위협받는다는 말이다. 뇌를 괴롭히는 업무 방식은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는 행위와 같다. 하지만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업무 효율과 학습 효율,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 책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하우를 다양하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실제 뇌의 작용은 무척 복잡하지만 이 책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고 전문 용어는
가급적 적게 사용했으며 그림과 도표로 독자 이해를 도왔다. 부디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뇌 기능을 120% 발휘하는 방법을 배워 독자 여러분의 일과 일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보길 바란다. 인간의 뇌에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그것들은 서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뇌의 신경계는 전기 배선처럼 전부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접합 부분에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틈이 있다. 시냅스 점막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시냅스 후막에는 그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 즉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을 뇌내 물질이라고 부르겠다. 이제까지 밝혀진 뇌내 물질은 5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책은 그 중에서 7가지 대표적인 뇌내 물질만 다룰 것이다.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멜라토닌, 아세티콜린, 엔도르핀. 이 7가지 뇌내 물질이야말로 의욕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나아가 인생까지 바꿔줄 기적의 물질인 셈이다. 7가지 뇌내 물질을 각각 소개하기 전에 그들의 역할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주인공은 이카리 신지. 도망치면 안 돼 라는 대사로 유명하다. 적인 사도와 맞설 때마다 신지는 공포에 떨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이러한 국면에 분비되는 것이 노르아드레날린이다. 노르아드레날린은 투쟁, 도피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노르아드레날린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분비되면 우울증에 빠진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책하며 답답하고 침울해한다. 이것이야말로 노르아드레날린이 장기적으로 분비되었을 때 보이는 감정 변화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아스카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발랄한 소녀다. 아스카는 도파민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원천이다. 도파민은 더 높은 목표, 더 힘든 목표를 세울 때 분비된다. 역경에 부딪힐수록 의연하게 맞서는 아스카의 성격은 도파민의 특징에 훌륭하게 부합된다. 애니메이션에서 레이는 차분하고 말수가 적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도와 싸우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도 이성을 잃지 않는다. 그녀가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적당히 분비되면 승려가 좌순하고 있을 때처럼 마음이 차분해진다. 격렬한 감정을 조절해 주므로 이성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미사토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작전을 세우며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사도와 싸울 때는 실로 용맹하고 표정에 생기가 넘친다. 분명 아드레날린이 방출되고 있었으리라. 아드레날린은 투쟁 호르몬이다. 싸움을 앞두었을 때 또는 실제로 싸우고 있을 때 분비된다. 과학자 리치코는 이지적이고 현실적이며 대단히 쿨한 성격이다. 에반게리온을 개량하고 분석하는데 독자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이성적으로 일에 집중한다. 발상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내 물질이 아세티콜린이다. 리치코의 캐릭터는 아세티콜린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애니메이션에서 나기사카 오르는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강인함과 넘치는 자신감을 지녔다. 승려가 고행 끝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분비되는 것이 엔도르핀이다. 나가사카오루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초월적 분위기를 내뿜는 것은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은 수면 물질이다.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면 졸음이 엄습하며 곧 잠이 든다. 뇌 내 물질은 균형이 중요하다. 도파민 사이클이 지나치게 빨라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의존증이 된다. 알코올 의존증이나 각성제 의존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도박 의존증과 쇼핑 의존증도 알려져 있다. 반대로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아 부족한 상태에서는 파킨슨 병이 생긴다. 운동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손이 떨리거나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증상을 보인다. 이처럼 특정한 뇌내 물질이 과잉 분비되거나 부족해지면 병에 걸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뇌내 물질은 균형이 중요하다.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동화 파랑새 속 남매는 꿈에서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으러 미래의 나라로 가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닫는다.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라는 것을. 행복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동화.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존재할까?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쟁취해서 손에 넣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마다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도파민 분비는 곧 행복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의욕이 나지 않아 힘든 사람은 이제부터 소개할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을 꼭 실천해보자. 행복 물질이 팡팡 나오는 목표 달성 7단계.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다시 한번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사이클을 돌리려면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목표가 너무 거창해도 좋지 않다.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회사도 월간 목표, 분기 목표, 반기 목표, 연간 목표라는 식으로 기간을 쪼개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도파민 분비 측면에서도 옳은 방법이다. 일생일대의 원대한 목표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도 오랫동안 분비된다. 2단계,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흔히 목표를 또렷하게 상상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상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지에 따라 도파민 분비량이 달라진다. 당연히 목표를 달성할 확률도 달라질 것이다.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인다.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공언한다. 수첩이나 지갑에 목표를 쓴 종이를 끼워 놓고 매일 본다.
이렇게 보기 쉬운 형태로 틈날 때마다 목표를 확인하자. 그리고 그때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웃어보자. 그렇게 해야 도파민이라는 의욕이 보급된다. 도파민은 장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보급해줘야 한다. 그것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목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4단계, 즐겁게 실행한다. 타이거 우즈는 한 인터뷰에서 골프에서 우승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즐기는 거죠? 라고 답한다. 타이거 우즈는 사생활에서도 지나치게 즐기다 스캔들에 휘말리긴 했지만 이런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즐겁게 경기했어요. 긴장감을 즐겼습니다. 경기장에 서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했다. 의학적으로도 즐기면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인간의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또 원하게 된다. 반면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5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팀은 뒤풀이에서 서로 맥주를 뿌리며 요란하게 우승을 축하한다. 뭐 저렇게까지 난리법석을 하고 눈을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방식이 실은 강력한 동기부여에 일조한다. 뇌는 먼저 우승한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뒤풀이에서 축하하면 축하 파티에 대한 기쁨이 추가된다. 이것들은 전부 뇌에 상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면 탐욕스러운 뇌는 또 상을 받으려고 도파민을 방출한다. 그러나 뇌에 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면 뇌는 또 상을 받고 싶다는 의욕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큰 결과를 냈을 때야말로 그에 걸맞는 상을 줘야 한다. 당신도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한다. 뒤풀이처럼 남들이 함께 축하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자. 전부터 갖고 싶었던 값비싼 물건을 나에게 선물하자. 이것이 다음 목표를 이루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6단계,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도파민은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 항상 더 힘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도파민 강화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비결이자 인생의 성공 법칙이다. 이번 목표를 이루었다면 즉시 다음 목표를 세워라. 현재 만족하면 도파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뇌는 욕심쟁이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항상 더 많이를 추구한다. 더 높은 목표를 계속 세우는 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당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7단계, 1단계에서 6단계를 반복한다. 먼저 목표를 달성한 쾌감을 얻는다. 그 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이 강화 학습 사이클을 순환시켜 성공 계단을 올라가면 일에도 성공하고 사생활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도파민이 효율적으로 분비되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 새로운 도전 덕분에 우리 뇌는 점점 진화하여 질과 양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자아 실현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7단계를 항상 의식하며 행동하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파민을 분비할 때 목표 설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 목표가 너무 쉬우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목표여도 도파민은 나오지 않는다.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과제가 설정되었을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의욕이 솟아난다.
게임할 때도 너무 쉽게 클리어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적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아무리 도전해도 게임 오버 글자가 뜨면 이것 또한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몇 번의 도전으로 요령을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을 반복해야 간신히 클리어할 수 있다. 이러한 적당한 난이도의 게임을 할 때 가장 즐거운 법이다. 그것은 적당한 난이도일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칭찬은 타이밍의 관건, 남발에도 곤란. 저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마라톤 선수인 아리모리 유코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내가 나를 칭찬한다. 아주 훌륭한 말이다. 남에게 칭찬받는 것은 뇌에게 최고의 보상이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시험삼아 부하 직원이나 아내 혹은 남편을 칭찬해보자.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지 라는 동기를 갖게 된다. 칭찬은 아주 큰 심리적 보상이다. 칭찬을 받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실험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칭찬해주자.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뇌에게는 훌륭한 상이 된다. 좋아, 잘했어. 드디어 해냈네. 이만큼이나 해냈구나. 진짜 대단해. 이렇게 빨리 하다니 짱이야. 이렇게 혼잣말처럼 소리내어 말해보자. 남들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에 상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도파민을 분비하려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해야 효과가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남을 칭찬할 때에도 타이밍이 관건 아닌가? 팀원이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제대로 칭찬해주자. 칭찬은 팀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같은 높이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는 칭찬은 별 의미가 없다. 계단 한 층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즉 수준이 올랐을 때 칭찬하는 것이 좋다. 게임에 빗대어 말하자면 레벨업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는 순간이 칭찬 효과가 극대화되는 절호의 기회이다. 송사리급 괴물을 쓰러뜨릴 때마다 칭찬하면 칭찬의 효과는 점점 약해질 뿐이다. 지금까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여러 업무 방식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 귀찮아요. 더 간단한 방법은 없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운동을 하면 된다. 나는 4시에서 6시 사이에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그런 다음 근처 카페에서 글을 쓴다. 원래 저녁 무렵에는 뇌가 지쳐 있어서 집필하기 적합하지 않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머릿속이 리셋된 것처럼 맑아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같은 상쾌한 상태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 외에도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또 세로토닌도 활성화되고 약간 힘든 운동을 하면 뇌내 마약이라고 불리는 엔돌핀이 분비된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된다. 운동 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건 바로 이러한 물질들의 복합 작용 때문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때 도파민의 작용은 특히 중요하다. 의욕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운동 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일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의미에서도 적절한 운동은 중요하다.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의 재산을 쌓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려고 하와이에 집을 사서 이주했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몇 년 후 일본으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했다고 한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것은 역시 도파민 때문이다. 도파민의 보수 사이클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 더 큰 목표를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는 시스템이다. 날마다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종종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이라는 말을 하는데, 뇌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생활에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면 그 이상의 목표를 갖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되어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어 보인다. 반면 유유자적한 생활만을 목표로 삼고 딱히 아무 취미도 없이 사는 사람은 순식간에 확 늙는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는 도전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 관점을 바꾸면 도전을 계속하는 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노력해야만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오늘부터 실행하면 오늘부터 도파민이 나올 수 있다. 막대한 부를 이룬 어느 대기업 사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젊었을 때 가난했지만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며 필사적으로 열심히 일했고 하루하루 충실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10년, 20년 죽어라 노력하고 나면 그 길의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며 계단을 오르는 지금이 실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매일 하는 일 중에서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초점을 맞추자. 그리고 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성장의 계단을 올라가자. 이것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의욕과 열정의 행복 물질 도파민 요약. 뇌내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면 행복해진다. 뇌에 보상을 주면 동기부여가 된다. 도파민의 보수 사이클을 돌려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적당한 난이도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려보자. 명확하게 상상할수록 실현 확률이 올라간다. 즐기면서 실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 비결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그것이 다음 일을 할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목표를 달성하면 그에 만족하지 않고 즉시 다음 목표를 설정한다. 뇌는 도전을 좋아한다. 항상 도전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끄고 켜는 법을 알아두어야 하는 아드레날린 요약. 승부 물질인 아드레날린은 흥분, 분노와 함께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신체 기능을 순간적으로 증진시킨다.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궁지에 몰려도 포기하지 마라. 승부 물질 아드레날린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성공할 것이라는 증거이다. 과도한 흥분이나 긴장은 심호흡을 하면 진정된다. 만원 지하철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푹 쉬어 아드레날린 스위치를 꺼두자. 아드레날린 스위치를 끄는 7가지 습관. 사람을 흥분시키는 오락은 적당히 한다. 목욕이나 샤워는 40도 이하의 물로 한다. 잠들기 전에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는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은 하지 않는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낸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적극적으로 휴식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세로토닌 요약. 치유 물질인 세로토닌은 각성, 기분, 마음의 안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3가지 방법은 햇볕 쬐기, 리듬 운동, 꼭꼭 씹어 먹기다. 커튼을 열어두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 쉽다. 기상 후 2-3시간 뇌의 골든타임을 유용하게 사용하자. 뇌를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한다. 답답할 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세로토닌 기분 전환법. 1. 점심 외식. 2. 걸으며 생각하기. 3. 심호흡. 4. 낭독. 5. 목 돌리기 운동. 6. 위의 기분 전환법 조합해서 실천하기. 7. 세로토닌 활성화를 습관화하기. 감동의 눈물에는 치유 효과가 있다. 공감력을 키우면 세로토닌 신경이 단련된다. 평소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해 두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숙면과 재충전을 좌우하는 멜라토닌 요약. 수면 물질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잠이 잘 온다. 멜라토닌은 숙면, 피로회복에 필수적인 뇌내 물질이다. 불면은 몸과 마음의 병이 찾아올 징조일 수 있다.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7가지 방법. 1. 침실을 깜깜하게 하고 잔다. 2. 자기 전에 어두운 방에서 긴장을 푼다. 3. 자기 전에 형광등 빛을 피한다. 4. 밤늦은 시간에 편의점에서 잡지를 읽지 않는다. 5. 자기 전에 게임,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6. 낮 시간에 세로토닌을 충분히 활성화한다. 7. 아침에 햇볕을 쬐다. 하루 7, 8시간 정도 푹 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나는 아세티콜린 요약. 뇌내 물질 아세티콜린은 인지 기능과 영감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의욕이 나지 않을 때는 일단 시작하라. 작업 흥분에 의해 의욕이 솟을 것이다. 26분간의 낮잠으로 뇌의 효율 34%나 높아진다. 운동은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시터파를 내면 영감이 솟는다. 외출, 낮잠, 앉은 채로 손발 움직이기, 호기심 자극으로 시터파를 낼 수 있다. 뇌는 시간에 따라 적성이 다르다. 오전에는 논리적인 일을, 오후나 밤에는 창조적인 일을 하자. 뛰어난 영감을 얻으려면 그 재료가 되는 정보를 충분히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자. 엔돌핀 요약. 뇌내 마약 엔돌핀이 분비되면 행복감과 황홀감이 든다. 엔돌핀이 분비되면 집중력, 상상력, 기억력이 높아진다. 엔돌핀은 최상의 치유 물질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애고 신체를 회복해 면역력을 키운다.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간단한 방법은 운동, 매운 음식 먹기, 기름진 음식 먹기, 초콜릿 먹기,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침 치료 등이 있다. 큰 목표는 작은 목표로 나누고 매일 해야 할 일을 할 일 리스트에 정리하자.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면 몰입하기 쉬워진다. 남에게 감사하거나 감사의 말을 들으면 엔돌핀이 분비된다. 일을 부탁받으면 기꺼이 하는 버릇을 들이자. 마지못해서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기꺼이 하면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나온다. 실패에 감사하자. 그러면 실패가 배움으로 축적되어 의욕이 높아진다. 노르아드레날린은 투쟁 또는 도피라는 상황에서 분비된다. 공포나 불안에 의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주의 집중력과 각성도가 오른다. 노르아드레날린에 의한 동기부여는 단기적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마감을 설정하면 업무 효율이 크게 오른다. 도파민형 동기부여와 노르아드레날린형 동기부여를 조화롭게 활용한다. 깜빡하는 실수가 많아졌다면 뇌가 지쳐있다는 증거이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적신호이기도 하다. 아무리 즐거워도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일을 쉬지 않고 지나치게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일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쉴 때는 스마트폰을 끄고 이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뇌 구조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다. 쾌감을 추구하거나 불쾌함을 회피하는 것. 쾌감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과 엔돌핀이 나온다. 이것들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 상상력 등의 뇌 기능을 크게 높여준다. 반대로 불쾌 자극을 받으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것들은 집중력, 순발력을 높여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 분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몸과 마음을 망쳐놓는다.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뇌내 물질을 적당량 분비시키려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하다.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숙면을 취하고 오전에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킨다. 낮에는 아드레날린 덕분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드레날린 스위치를 끄고 푹 쉰다.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일도 열심히 하고 휴식도 충분해 다음날도 100%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이러한 뇌내 물질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업무 방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까지 뇌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뇌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하나씩 실천해보면 지금보다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짜내지 않아도 뇌내 물질이 알아서 해줄 테니 말이다. 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도 어쩌면 산 꼭대기까지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는 것보다 주위 경치를 살피며 즐겁게 산행하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조금만 다르게 보면,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억지로 일하는 것은 일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친다. 이 책에서 소개한 업무 방식과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일에도 마음과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은이 가바사와 시온. 저자 가바사와 시온,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1965년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태어났다. 1991년 삿포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4년부터 세계적 명성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의 유학생활을 했다. 2007년 귀국 후에는 가바사와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페이스북, 메일 매거진, 유튜브 등 40만 명 규모의 인터넷 미디어에서 정신의학과 심리학 지식을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매일 갱신되는 유튜브 정신과의 가바사 시원의 가바 채널은 400만 회 이상의 재생 횟수를 자랑하는 인기 채널이다.